네, 반갑습니다. 자, 감각 익히기, 페이지로는 215쪽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요, 자, A번 보기는 최상급, 그 다음에 B번 보기는, 자, 음절이 길어서 앞에 more 붙인 형태의 비교급이죠. 자, 그리고, 요 문제, 빈칸 뒤를 봤더니 than이라고 합니다. 이 than이라는 건요, 자, 흔히 비교 구문 문장 중에서 비교급을 사용할 때, 자, 뒤에 나오는 어떤 비교 대상 앞에다가 쓰는 걸로, 자,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han 뒤에가 비교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요, 뭐뭐보다 앞에는 비교급이 와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비교급 버전은 뭔가요? 자, more이 되겠죠? 음절이 길 때는 more, 짧을 땐 뒤에다가 er을 붙이는 거. 참고로요, A번 같이 최상급이 나오려면요, 뒤에가 than이라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in이라던가 in 뒤에 어떤 범위, 그쵸? 또는 범주 같은 게 나온다던가, 그리고 of나 그리고 어몽 뒤에 복수명사 나온다던가, 그렇죠? 또 그 뒤에는요, 또 대시 이끄는 절이 나올 수 있어요. 예컨대 대절에 이제 동사 자리가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 문장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본인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 속에서 가장 어떠했더라 라는 식으로 그 범주가 넓은 것들이 들어오는 게 힌트가 되는 건데, 지금은 than 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비교급 확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역시 얘는요, 이미 비교급화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ed가 붙어 있어요. 자, 얘는요, 비교급 모양이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ing, 동사에 ing가 붙거나 또는 동사 끝을 ed로 붙여서 과거 분사화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형용사의 일종이에요. 즉, 분사 파트 때 배우셨을 텐데, 동사에 ing 붙이거나 동사 ed 붙여서 형용사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자, 이렇게 그냥 형용사냐, 아니면 이렇게 비교급화 되어서 차이를 벌려주는 단어가 나올 자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일단 앞에가 most, 그리고 the most예요. 자, 이미 최상급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미 힌트를 주죠. 자, 최상급을 만들 때 most가 붙으면 뒤에는 이게 최상급이라 하더라도 뒤에 해당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의 원급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가 more 붙으면 뒤에 er 쓸 수 없고, 그쵸? 앞에가 most 붙으면 뒤에 어차피 est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건 원래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요, the most와 함께, 자, 형용사 qualified가 정답이 돼서 전체적으로 형용사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상급이 이제 형용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문맥을 보면은요, 앞에가 투부정사가 있죠? 우리 투부정사도요, 뒤에 비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건 이 투부정사가 이형식 동사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안에 들어간 비동사의 자체의 주격 보호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 형용사의 최상급이 형용사 자리로서 알맞게 그 자리에 보호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앞에는 비동사가 그리고 뒤에는 faster than으로 이어지는 딱 봐도 어때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동사가 앞에 있는데 그 뒤에 자,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이면서 그것이 비교급으로 나와 있는 구조라면 이 자리에는요, 비교급 강조 부사입니다. 뭐라고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비교급 자체가 어떤 것과 차이가 발생해서 차이가 벌어짐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이 훨씬이라는 의미로만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비교급 강조 부사는 외우셔야 돼요. 뭐가 있죠? much, even, still, for a lot. 그쵸? much, even, for a lot 외에도 또 still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는데요. 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워주신 걸 가지고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ever 말고 또 오답보기로 주로 출제되는 게 very가 있어요. very. 자, 우리 한국인들 very, 매우라는 의미로 very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very가 왜 안 되는 건지도 아셔야 돼요. very가 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기본 형태를 강조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뭐 very tall, 매우 키가 큰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tall 자체가 이미 비교급으로 바뀐다. 그래서 very taller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미 비교급은 다른 대상보다 비교를 했을 때 더 뭐뭐한이라고 이미 변화가 일어난 상태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정도를 강조하려면 변화가 일어난 정도를 강조하는 전용 부사들, much, even, still, far, a lot 같은 애들을 사용해야지, 그냥 기본 형태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very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기본 형태의 형용사나 부사만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가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형용사에 li 붙은 부사와 그 다음에 ive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 자리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선택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장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봤더니 동사가 누구죠? will make. 자, make는요, 토익에서 5형식 동사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형식 구조 어떻게 생겼습니까? 뒤에 목적어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서술해야 될 목적격 보어가 한 번 더 나와줘야지 이 문장이 끝나죠. 그래서 자, 일단은 너의 사업체를 더욱 어떠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구조에서 자, 목적격 보어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다? 여기서는 부사는 보어자리 역할을 못하므로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형용사이고요. 이렇게 정답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관사 너와 최상급을 만드는 most가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형용사든 부사든 골라라. 자, 지금 이게 시험 포인트가 되겠죠. ly, 그 다음에 tiv. 자, 그러면요. 이것도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문장의 동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자, 문장의 주어 사우스웨일 가이드는 자, 논쟁한다, 토론합니다 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자, 이 목적어 자리에 이미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구의 후치 수식을 자주 받는 명사 우리 알고 있죠? 방법이라는 명사가 목적어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명사 앞자리에 지금 누굴 쓸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 부사 안 돼요. 그쵸? 뒤에서 명사가 나왔다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이므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같은 경우도 역시 FUL로 끝나면 형용사 어미. 형용사에 LI 붙었으니까 얘는 부사잖아요. 자, 여기서 and가 중요하네요. 자, and는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앞뒤로 똑같은 품사들끼리 연결해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편 as 원급 as라고 해서 어때요? 동등 비교. 그쵸? 자, 뒤에 possible 있으면 자, as 원급 as possible. 우리가 관용 표현에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어요. as 원급 as possible은요. 가능한 한 뭐뭐한 또는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 가능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운데 나왔던 요게 형용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형용사인데 가능한 한, 유익한 이란 뜻인데요. 이게 한 번 더 and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and는 동일한 품사끼리만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 두 번째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A번, 형용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as 원급 as, 이 원급 자리가 A and B 구조로 동일한 형용사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자, 역시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이 구조예요. 자, 앞에는 비교급 그리고 more than 구조이고요. 자, 일단은 앞에 구조를 봤더니 전치사 구를 제외하면 문장의 주어가 최신 냉장고 시리즈고요. 동사가 작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동한다. 자, 일형식 자동사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작동한다. 자, 문장 뒤에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구죠? 부사예요.
그쵸? 형용사가 되려면 형용사의 자리인 보어 자리라던가 아니면 뒤따라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 아니고요. 정답 부사가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부사 어휘 문제죠. 자, 거의 그리고 직접이란 뜻인데요. 문맥을 좀 보면은요. 자, 매니저가 제출한다. 그 다음에 비용 보고서를. 자, 문장이 완성되었고, 뒤에는 이제 전치사 헬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렌한테 제출한다 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뒤에 어휘 문제는 언제나 토익 자체 문맥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누구라기보다는 그녀의 비서, 조수보다는 헬렌에게 제출한다. 자, 이 사이에 나오는 말은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헬렌한테 직접 제출한다가 문맥에 맞겠죠. 따라서 직접이 맞아요. 자, 참고로 nearly라는 녀석은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 같은 경우는 뒤에가 숫자가 보통 나와요. 숫자 또는 어떤 수치 앞에 많이 나와서 거의 100명, 거의 2시간 이런 구조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nearly 뒤에 예를 들면 100% 또는요 100 people 이렇게 숫자가 보통 나와서 거의 100명 정도 그쵸? 아니면은 거의 2시간 정도 이런 구조일 때 nearly가 많이 쓰이고요. 또는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나 부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nearly, complete 거의 끝마쳐졌다 이런 구조일 때. 그쵸? nearly complete.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is nearly complete 라면요. 거의 완료되었다. 요런 느낌일 때도 쓸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거의 할 뻔했어. 이런 구조일 때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nearly missed the train 이런 구조로 쓰게 되면요. 기차 거의 놓칠 뻔했잖아. He nearly missed the train 하면요. 기차 실제로는 안 놓쳤어요. 근데 거의 놓칠 뻔했어. 거의 할 뻔했다. 이런 구조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토익에선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nearly 어울리지 않죠? 네. 수고하셨습니다.